자, 그러면 내 사업 계획서가 탈락하는 이유. 물론 이제 처음 제출해 가지고 선정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용기를 갖고. 하지만 이렇게 지원 사업에 내서 떨어지신 분은 요 파트를 아마 잘 들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 사업 계획서 내 장난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들은 장난이라고 생각할까? 사업 계획서가 탈락하는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볼게요. 제가 전 시간에 이렇게 내 사업의 핵심, 이 보물, 이게 땅속 깊숙이 있으면 심사위원들이 한정된 시간에 그 땅 깊숙이 파볼 수가 없기 때문에 땅 근처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A처럼 만들어야 된다. B처럼 만들면 아무리 좋은 사업 계획서라도 저 코어를, 보물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이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저 B처럼 사업 계획서가 되는 이유 크게 세 가지를 보자면, 첫 번째, 야, 너 이건 알지? 두 번째, 야, 오빠 믿어. 세 번째는 PSST. 요 세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요 세 가지를 하나씩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너 이거 알지?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 사업계획서 평가를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가서 보면은 이런 글들을 되게 쉽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반도체에서 트렌치 공법, 트렌치 메소드의 까다로운 공정을 개선하여 경제성을 높이고, 막 이렇게 트렌치 공법은, 그래서 우리 트렌치 공법은 만약에 제가 트렌치 공법이 뭔지 모르고 전체 사업계획서를 두 번, 세 번 읽었어요. 그럼 이게 이해가 될까요? 제가 좀 무식하다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사업 계획서 한번 볼게요. 병렬 확장 운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PCS의 효율적인 병렬 운전, 이제 개별 PCS 통신 지연을 방지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PCS는 PCS를 제가 모른다면, 네? 한솔 018 PCS를 모른다면 제가 이게 굉장히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을까요? 이거는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냐 하면,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저희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종류, 이 세 개 중에 저희 집에선 어떤 강아지 키울까요? 어떤 강아지? 네, 저희 강아지 안 키워요. 고양이 키워요. 이거는 사실 저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본인 도메인에서 본인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일상적인 언어를 그대로 쓰는 거죠. 동해등해라든지 PCS, PMS, EMS 이런 용어들을 그냥 쓰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심사위원들은 당연히 전문가입니다. 근데 모든 분야의 전문가일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만 아는 용어나 상황을 얘기를 하면 그걸 모르는 분들이 봤을 때는 뭔지 모르고 평가를 하게 돼요. 마치 이런 거죠. 제가 예를 들어서 나무라는 거를 우리 나무만 얘기했는데 심사위원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나무가 다 다르면 그걸 어떻게 평가하죠? 그래서 너 이 정도는 알겠지. 심사위원 전문가인데 이 정도는 알겠지. 나는 이거는 너무 기초적인 거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네, 그래서 어떤 분은 평가하면, 어떤 이제 교수님은 저한테 사업계획서 피드백 달라고 사업계획서를 주셨는데, 제가 이제 농담으로 친한 분이니까 교수님, 저기 제목에서 제가 아는 글자가 의밖에 없어요. 의. 네, 그랬더니 다시 고쳐오겠대요. 그다음에 의가 르로 바뀌어왔어요. 네, 이렇게 본인 분야, 전문 분야에 대한 것들은 사람들이 다 알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손쉽게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기준, 심사위원, 평가위원의 기준은 뭐다? 일반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모르는 용어나 환경은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왜? 제가 지난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어떤 평가위원을 만날지 몰라요. 물론 그들은 전문가이긴 하지만 어떤 분은 투자 전문가, 어떤 부분은 시장 전문가, 어떤 분은 마케팅 전문가예요. 그럼 그들이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고등학교 2학년, 특목고 안 돼요. 외고도 안 돼. 일반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모르는 용어 같으면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모르는 시장 배경 같으면 친절하게 이렇게 되고 있어 라고 알려줘야 돼요. 이게 첫 번째 기준이고요. 자, 두 번째, 오빠 미더는 뭐냐면 정말로 많은 사업 계획서에 이렇게 써 있어요. 편리한 운동기구, 맛있는 아이스크림,
손쉬운 디지털 기기, 효과 좋은 화장품. 저는 이제 서류 평가할 때는 발표 평가 때는 물어보면 돼요. 그런데 서류 평가할 때는 편리하니 뭐죠? 제가 학부를 국문과 나왔습니다. 네, 국문과 나왔는데 그래서 한글을 잘 알아요. 근데 편리한의 뜻을 모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편리하죠? 왜 편리한 게 필요하죠? 아이스크림이 어떻게 맛있는 거죠? 다른 아이스크림이랑 뭐가 다른, 네, 어떻게 다른 맛있음을 나타낼 수 있는 거죠? 뭐가 손쉬워요? 손쉽다는 뜻이 뭐예요? 말 뜻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좀 전에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데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저 편리한이라는 거를 했을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많아요. 근데 그게 결과물로 편리한이라고 나오는 거죠. 근데 이걸 처음 접하는 평가위원들은 편리한이라고 했을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없어요. 아, 그냥 좋은가? 뭐 이 정도예요. 맛있는? 맛있나? 손쉬운? 아, 뭐 쉬운가? 요 정도예요. 임팩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가 결여돼 있다? 구체성이 결여돼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업계획서는 누구를 위한 문서다? 나를 위한 문서. 아니죠. 평가위원을 위한 문서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용어, 쉬운 배경을 설명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얘가 어떤 게 좋은지, 이게 왜 좋아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지 편리한. 그래서 제가 사실 죄송한데 UI, UX 이런 거 써 있는 거 되게 싫어해요. 왜냐하면 UI, UX가 써 있는 게 싫다는 거보다도 UX 사용자 경험, 어떤 사용자 경험을 높였어? UI가 어떻게 좀 사용자들이 사용하기 쉽게 돼 있는데를 얘기하지 않고 뭐 고도화된 UX, 고도화된 사용자 경험. 제가 진짜 묻고 싶어요. 고도화된 사용자 경험이 뭐죠? 구체적으로? 네, 그래서 사업계획서는 자, 첫 번째 거와 이어서 아주 고등학교 2학년이 알 수 있는 쉬운 내용으로 두 번째 구체적으로 써야 된다. 자, 세 번째 PSST.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PSST는 예전에 사업계획서가 사실은 항목이 되게 좀 다채로웠어요. 그래서 뭐 사업화 배경 뭐 이런 거 쓰면 뭐 옛날부터 아버지가 창의적으로 살라고 해서 그럼 점수를 어떻게 줘요? 아버지 가족은 건들면 안 되는데 막 이렇게 고민스러워서 그래서 사람들한테 내 사업 비즈니스를 손쉽게 설명할 수 있는 모듈이 나온 거죠. PSST 방식으로 설명하면 핵심만 설명할 수 있어. 그래서 P가 프로블럼, 문제, 고객의 문제죠. 솔루션, 해결책. 그 다음에 어떻게 성장할 거야? 넌 누구니? 누구랑 같이 하니? 요 네 가지만 딱 개념을 잡아서 구체적으로 쓰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자 한 핵심은 프로블럼이에요. 문제. 문제가 뭐가 문제냐? 문제는 죄가 없어요. 네, 사업계획서가 문제지. 프로블럼에 뭐라고 쓰시냐면 1인 가구의 증가, 초고령화 사회 진입, 치매 노인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써요. 자, 이때 저는 피드백을 드릴 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문제가 없네요. 이렇게 얘기해요. 문제 썼는데요? 아니에요. 사업계획서 문제가 없어요. 에이, 문제 없다니요. 그래도 도와주세요. 뭘 칭찬을 하세요. 저는 화를 내는 거예요. 문제가 없어요. 왜 그러냐? 여기에는 이 프로블럼이 문제가 아니라 1인 가구의 증가는 문제가 아니에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 프로블럼을 두 개로 구분을 해야 돼요. 초고령화 사회 진입, 문제야. 말로는 문제라고 하지만 저거는 현상이에요. 상황.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평가위원이 평가하는 시간이 길지 않다고 했죠. 짧은 시간 내에 사람을 설득하는 방법을 제가 찾은 요령이 요 세 가지예요. 현상, 문제, 솔루션. 솔루션은 원래 있는 거니까 P, 프로블럼, 문제를 현상과 문제로 구분하자는 거예요. 구분하자. 자, 현상에는 시장 규모, 트렌드 이런 어려운 거는 다른 유튜브 영상 보시고요. 이거 연습이 좀 필요해요. 근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가급적 제 조회수를 높여주시는 게 아니라 좀
여러 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가 설명은 어떤 분보다도 쉽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설명을 쉽게 하는 거지 여러분들 아이템에 적용할 땐 약간 고민과 연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랑 아주 쉬운 문제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토끼와 거북이 이소부 아시죠? 토끼와 거북이 달리기를 했는데 네 토끼가 발렸죠. 졌어요. 죄송합니다. 토끼가 졌어요. 거북이가 이겼죠. 토끼가 졌어요. 토끼가 진 거는 현상일까요? 문제일까요? 요 구분부터 해야 돼요. 토끼가 진 거는 현상일까요? 문제일까요? 자, 토끼가 진 거는 토끼가 졌어 문제야 어떻게? 아니에요. 토끼가 진 건 현상이에요. 자, 제가 짬뽕집을 오픈했는데 짬뽕이 안 팔려요. 손님이 없어요. 손님이 없어 문제야 어떻게 해결해? 손님이 없는 건 현상이에요. 현상. 내가 내가 또 저기 애인이랑 헤어졌어. 애인이랑 헤어졌어 문제야. 문제 아니에요. 이건 팔자가 아니라 현상이에요, 이것도. 네. 여기에다가 물음표를 붙여서 진짜 문제를 찾아야 돼요. 내 사업 계획서가 왜 떨어지는지, 토끼가 왜 졌는지, 짬뽕이 왜 안 팔리는지, 내가 왜 헤어졌는지 요거를 찾아야 돼요. 물음표를 붙여서. 그게 진짜 문제예요. 토끼가 왜 졌죠? 문제 찾는 게 왜 중요한지 말씀드릴게요. 토끼가 왜 졌어요? 여기는 이제 대답이 없기 때문에 저 혼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한 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서졌어요. 토끼가 자서졌어요. 다른 분은 아니야 잔 거는 게을러서 그래. 게을러서 진 거야. 이렇게 문제 규정을 달리해요. 자 보세요. 두 개가 나눴어요. 하나의 현상에. 우리의 고객은 토끼입니다. 토끼가 졌습니다. 진 거는 현상이에요. 한 분은 자서졌다고 했어요. 그럼 뭐를 만들면 돼요? 그분은 토끼를 안 자게만 하면 되죠. 그래서 토끼 전용 핫식스, 네, 토끼 전용 커피, 음료 제조하시면 돼요. 한 분은 토끼가 게을러서 그랬어요. 자만해서 그랬어요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토끼 두 귀를 잡고 너 한 번만 더 자만하면 30년 전통의 토끼탕집에 소개할 거야. 이렇게 교육을 해야 돼요. 교육을. 그래서 토끼가 졌어 이건 현상이고요. 문제 규정을 내가 자서졌어 하면 음료 제조, 자만해서 졌어 그럼 교육 사업이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 사용자가 창업자가 문제 규정을 뭘로 하냐에 따라서 사업 자체가 달라져요. 고객은요 본인의 문제만 해결되면 돼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사업 계획서의 핵심은 뭐다? 요 얘기하면 제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조금 화를 내실 것 같은데 저는 솔루션보다 이 문제 규정이 가장 중요해요. 왜? 문제만 명확하게 규정하면 솔루션은 금방 나와요. 왜? 그것만 해결하면 되잖아요. 그것만. 이해가세요? 그래서 문제 규정을 한다. 근데 문제 규정이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 정답을 찾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요, 규정이에요. 내가 정의하는 거예요. 야, 이게 문제이지 않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답을 찾는 게 아니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실제 소비자 입장에선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뭐라고 하고 있냐? 내가 피부가 안 좋아. 30대 여성인데 피부가 안 좋아. 피부가 안 좋아. 현상이에요, 문제예요? 현상이에요. 피부가 안 좋아? 현상. 오케이. 피부가 안 좋아? 현상. 그런데 창업자들이, 회사들이 여러분들한테 돈을 벌기 위해서 문제 규정을 해놓고 제시를 해요. 피부, 이거는 잘 씻어야 돼. 노폐물이 쌓여서 그래. 그래서 우리는 제주도 화산석을 갈아 넣었어. 폼 클렌징. 그랬더니 옆에 회사에서 아이고 아무리 씻어 제껴봐 저 안에를 건드려야 돼. 근데 화장품은 진피층까지 침투를 못해. 그래서 우리는 마이크로 니들. 안 아파 찍. 그랬더니 무슨 소리야 피부는 죄가 없어. 먹어서 안에서부터 바꿔야지. 우리 콜라겐 했더니 쟤네 콜라겐은 굵어서 안 들어가요. 흡수가 안 돼요. 우리는 저분자 PC 콜라겐 73달톤. 그랬더니 저기서 옆에서 이영애가 무슨 소리야? LED로 쏴야지 하면서 마스크 쓰고 나타나는 거죠. 자, 우리는 어떤 걸 구매하냐? 여러분들이 그래
저게 내 문제야라고 공감할 때 구매로 전환이 돼요. 이해가세요? 우리는 누구한테 공감을 해야 된다고요? 평가위원. 그래서 평가위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문제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디자인 싱킹이라는 거를 이제 공부를 해보셨나 모르겠지만 거기서도 뭐라고 돼 있냐면 define이라고 돼 있어요. 제가 문제를 규정하는 거예요. 아, 이게 문제야 라고. 그래서 사업계획서의 핵심은 솔루션이 아니고 문제 규정이다. 근데 그 문제 규정이 왜 어려운지를 친절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제퍼슨 기념관이라고 있대요. 저기에 외벽 훼손이 엄청 심하대요. 그래서 외벽 훼손을 해결하기 위해서 관장님이 아이디어를 내봐. 왜 외벽 훼손이 심해? 라고 했어요. 자, 외벽 훼손이 심한 건 현상일까요? 문제일까요? 현상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물음표를 붙이는 거죠. 왜 외벽 훼손이 심해? 알고 봤더니 비둘기가 엄청 많대요. 그래서 똥을 싸가지고 그거 자주 청소하다 보니까 화학약품 때문에 벽이 훼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비둘기가 많은 거는 현상일까요? 문제일까요? 여기서 바로 답이 안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왜 그러냐? 비둘기가 많은 거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누군가는 야, 비둘기가 문제네. 비둘기만 없애면 되네. 그럼 외벽이 훼손이 안 돼. 라고 문제 규정을 해요. 그럼 그분은 아이템을 뭘로 가져가요? 포수. 그래서 비둘기를 다 쏴서 양념 반, 후라이드 반. 요렇게 해결하겠다. 자, 오늘은 연습하는 거니까 계속 물음표를 붙일 거예요. 자, 비둘기가 많은 거는 문제가 아니야. 현상이야. 물음표 붙일게요. 그럼 비둘기는 왜 많아? 근데 물음표도 잘 붙여야 돼요. 비둘기는 왜 똥을 먹으니까 싸죠? 비둘기가 왜 많아? 알고 봤더니 비둘기의 먹이인 거미가 엄청 많더래요. 자, 그럼 거미가 많은 건 뭐예요? 맞아요. 현상인데 누군가는 야, 거미가 문제네. 그래서 친환경 거미 살충제. 우린 막 뿌려도 스파이더맨은 안 죽어요. 친환경 거미 살충제. 이렇게 되는 거죠. 물음표 또 붙일게요. 거미는 왜 많아? 거미의 먹이인 나방이 엄청 많대요. 그럼 나방은 뭐예요? 현상이자 누구한테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창업을 나방 살충제로 해요. 물음표 또 붙일게요. 나방은 왜 많아? 알고 봤더니 1시간 일찍 불 켜는데요. 그래서 저 멀리서도 나방이 몰려오는 거죠. 또 물음표 붙일게요. 그럼 1시간 왜 일찍 불 켜? 관광지니까요. 아, 답이 나왔네요. 저기를 폐쇄해버리면 되겠네. 불도저로 싹. 안 되죠? 그래서 관광지 말고 바로 위에 문제. 1시간 일찍 불 켜는 게 문제. 이게 근본적 문제, 근원적 문제라는 거예요. 저것만 해결했더니 늦게 켰더니 어떻게 돼요? 나방이 줄어들고 거미가 줄어들고 비둘기가 줄어들어서 훼손이 해결됐다는 거예요. 실제 사례입니다. 이거는 일본의 도요타라는 회사에서 5I라는 기법을 써요. 5I. 네. 하나의 문제처럼 보이는 현상이 발현이 되면 5번의 왜를 붙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근본적 문제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시간 일찍 불 켜는 게 문제야. 그래서 주변 광량에 따라서 자동으로 켜지고 꺼지는 늦게 껴 깜빡이. 이게 솔루션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래서 문제 규정이 어려워요. 왜? 내가 규정하는 거고 계속 Y를 붙여야 되는데 이게 어렵다 보니 어떻게 돼요? 그냥 중간에서 Y를 멈춰요. 저한테 멘토링 받으시는 분들이 참 저를 처음에 어려워하는 게 제가 질문을 계속 하거든요. 그 답변을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그걸 안 찾으면 제가 사업계획서를 도와드리기가 어려워요. 왜? 문제를 찾아야 되니까. 근데 제 질문이 다들 그런 질문이에요. 그림 그리면 뭐가 좋아요? 화장품을 왜 써야 돼요? 이런 근본적인 질문. 거기서부터 Y 붙여야 되는데 한 두 번째까지 Y를 붙이고 에이씨 왜 자꾸 질문만 해 하고 이제 다들 지치시는 거죠. 그러면 거미 살충제는 요 예제에서 사업화 아이템이 되냐? 이때는 운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랑 똑같이 문제 규정하는 심사위원을 만나면 야, 그래. 거미만 없애면 비둘기가 줄어드니까 외벽 훼손이 해결되네. 이런 심사위원을 만나면 그날은 합격이에요.
그런데 이 전체 스토리를 알고 잠깐만. 근데 거미가 모이는 이유는 나방 때문인데 나방은 거미를 없애도 다시 몰려오면 거미가 다시 생기지 않나? 에이, 그럼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지. 그날은 탈락이에요.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사업 계획서는 1등하는 사업 계획서는 저도 못 써요. 그거는 네, 아까 저기 타로점도 보셔야 되고 그건 잘 모르겠고 그런데 누구를 만나도 탈락하지 않는 사업 계획서가 제 목표예요. 이해 가셨어요? 5번의 Y. 근데 저게 쉽지가 않아요. 어디까지 Y를 붙여야 될지 어디서 멈춰야 될지를 네, 전문가들이랑 멘토링 받으면서 조금 상의하시면서 작성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근본적 문제 찾는 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사업 계획서의 핵심이다. 아까 보셨죠? 1시간 일찍 불 켜 했더니 늦게 켜. 솔루션은 쉽단 얘기예요. 솔루션의 기술 난이도가 높고 낮음은 존재할 수 있지만 솔루션은 문제만 규정하면 굉장히 쉽게 찾을 수 있다. 그래서 현상과 2차 현상, 3차 현상에서 계속 찾기 위해서 계속 물음표를 붙여야 된다. 자, 이렇게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 그래 그럼 너는 어떻게 할래? 실제 사업계획서를 제가 귀찮긴 하지만 실제 사업계획서를 실시간으로 작성하면서 그럼 어떻게 문제 규정을 하고 그걸 사업계획서에 어떻게 옮기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